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멘토세요.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 네, 이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동적이고 반갑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쓰라려 하면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인생의 참 스승이신 이어령 교수님의 진한 울림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려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 하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오랫동안 인터뷰어로 살아오면서 작게나마 깨달은 게 있다. 질문을 하는 한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질문은 자기 모순적이고 연약한 인간이 이 미스터리한 세계와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내가 낯선 타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화요일의 만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스승과 내가 깊은 결속관계에 빠져 있다는 착각이 들수록 평범한 질문은 맥락 속에 한층 더 드라마틱해졌다. 어쩌면 인터뷰의 신비는 질문을 던지고 받는 미묘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 스승의 컨디션에 맞춰 묻는 순서를 재배치하는 게 이 대화 기술의 거의 전부였다. 꼬마 철학자 기질은 타고나셨는지요? 지적인 독립금 기질 말입니다. 글쎄, 일전에 운명론 이야기를 했네만 나는 꼬마 때부터 나쁜 짓도 안 하고 모범생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다들 나를 따돌렸지. 나보다 2살 위인 형은 항상 귀여움을 받았어. 얼굴도 내가 더 희고 말도 내가 더 잘했는데 형은 어딜 가나 인기였고 나는 인기가 없었어. 어린애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꼬투리를 잡았으니 선생님들도 좋아했겠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수명적으로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오가며 살았지. 가령 이런 식이야. 대개는 선생님이 엄숙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 술 취한 사람이 들에 쓰러져 자는데 산불이나 딴다. 그의 충견이 제 주인을 구하려고 강에 몸을 적셔 동이 틀 때까지 주인을 적셨지. 덕분에 주인은 살았지만 개는 죽었단다. 나라에서 이 훌륭한 개를 기려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주었어. 어떠냐? 개가 사람보다 낫지? 친구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는데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항상 이미지로 상황을 그려보고 그 입장이 돼서 따져보거든. 내가 개라면, 불이 붙었다면, 내가 술이 취했다면, 그래서 따박따박 따져 묻지.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들판이 다 타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안 죽어요? 개가 물에 적셔 비빈다고 어떻게 불이 안 붙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먼저 죽지 않나요? 그 개도 그래요. 냇가에서 물 묻히고 뒹구는 것보다 주인을 물어서 냇가로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도발을 하셨군요. 반론 제기는 우리나라 교실에서 허용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얼굴이 죄다 벌개져서 나한테 화를 냈지. 이 고얀 놈, 내가 선생님을 놀리는구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은 아직도 고전으로 인용이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다퉜더니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눠 가져라라고 해서 진짜를 가려냈다는 그 판결 말이야. 자네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일종의 수사학 아닐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 그게 쇼라는 걸 누가 몰라. 만약 진짜 그랬다면 솔로몬은 바보야. 대중을 바보로 하는 거지. 동양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애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라고 했어.
아파서 애가 우니까 진짜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팔을 놨겠지. 그걸 본 왕이 아이의 아픔에 반응한 내가 진짜 어미다라고 판결한 거야. 결론은 비슷해 보여도 과정이 완전히 달라.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은 반으로 가르라는 수학이야.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진 것이 이어져 오늘의 과학을 만들고 인간과 동떨어진 우주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게. 지구가 동그랗듯 평평한 듯 그게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이 무슨 영향을 미치나. 미국엔 진화론도 지동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4천만 명이나 돼. 그래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왠지 아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수학적 진실, 과학적 진실, 삶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걸 알아야 하네. 그런데 어릴 때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 딴소리도 안 하고 고분고분 둥글둥글하게 살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살게 돼. 안타까운 일이네. 고분고분 살면 평생 진실을 모르게 된다는 말이 뼈를 때렸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송답도 있는데 어찌 그리 미움받을 용기로 충만하셨을까요? 허허, 정말 무던히도 손가락질을 당했어. 좋은 얘기에 왜 토를 다니냐고. 비뚤어진 놈이라곤. 하지만 낸들 알겠나? 지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니 손을 드는 거야. 솔로몬의 지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갈릴레이의 혼잣말이야말로 대표적인 거짓말이지.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기록. 근데 혼잣말은 들리지 않거든. 혼잣말을 타인이 듣고 기록했다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야. 그래서 손 들고 선생님 혼잣말한 걸 누가 들었대요? 혼잣말은 못 듣는 거잖아요. 바로 잡으려 들면 바로 엎드려 뻗치지. 사실 그렇게 후대에 임의로 덧붙여진 역사가 많지요. 갈릴레이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도 과학계가 종교계의 탄압을 부추기려고 갈릴레이의 초상화 밑에 있던 글귀를 나중에 짜맞췄다고 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의 모순을 당대의 지식인들이 만들어 전파했다는 게 놀라운 거라네. 다른 것도 아니고 과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탐구에서 더 들어가지 않으니 그런 오류들이 전파되는 거지요. 호통을 치며 탐구할 얘기가 아니야. 듣자마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네. 알겠나? 거짓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 가져라 했을 때 죽은 아이 반쪽을 뭐에 쓰려고 저 가짜 어머니는 좋다고 했을까?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고 알아야지. 내가 왜 이 주제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 자네가 알아야 하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프레임에 갇혀 사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어린애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 이상하다. 그런데 고정관념의 눈꺼풀이 눈을 덮으면 그게 안 보여. 달콤한 거짓말만 보려고 하지. 스승은 탄식하며 가슴을 쳤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사귄 진실이니 깨달음의 환희가 평생 가셨겠지요. 내가 깨달은 지식이 주는 한이가 있지. 이런 일도 있었다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비와 거북이를 비교하면서 제비가 거북보다 몇 배다 빠른지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또 손을 들었어. 선생님, 저는 제비가 빠르다는 건 수학으로 계산 안 해도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건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 입에 먹이를 넣어줄 때 어떻게 먹은 놈, 안 먹은 놈을 구별해서 주느냐예요.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집을 보면 새끼들이 다 똑같이 입을 쫙쫙 벌리는데 어미는 무슨 기준으로 새끼들에게 벌레를 나눠줘요? 선생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지금 장난해? 선생님을 놀려? 나는 그게 정말로 궁금했대네. 40년 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지? 그런데 40년 후에 우연히 신문의 과학 칼럼을 보고 그 의문이 풀렸어. 새들을 관찰해보니 안 먹은 놈, 배고픈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야. 어미는 입 크기를 보고 배식 순서를 안다는 거지. 제비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 다 그렇대. 아, 40년 만에 무릎을 쳤어.
환이지. 그 알매 기쁨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네.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물음표와 느낌표의 거리가 40년이나 걸린 셈이군요. 선생님의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는 지적 환희와 외로움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었고요. 고백건대 생각하며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좋은 게 좋은가라며 사는 사회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네. 그러나 그게 나의 운명이었던 거지. 사람들은 말끝마다 가타부타 따질 거 없다고 해. 질문을 하면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공격 신호로 오해를 한다고. 나는 상대방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면 질문을 하는 본능을 따라갔어.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다들 자기를 무시하고 놀린다고 착각하는 거야. 질문 없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네.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어.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받지 못했다. 지금도 그게 그렇게 사무치세요? 허허. 저 사람들은 남들이 그냥 패스하는 것을 패싱 안 하는구나.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다 결국 남이 모르는 것을 발견했구나. 인류는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창조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런 눈빛을 기대했나만. 질문 없는 사회에서 질문자로 사는 건 형벌이지요. 알아도 모른 채 하고 몰라도 아는 채 하며 사는 게 습관이 된 사회에서는 삐걱거리는 바퀴를 잘 감당 못해 튕겨내고 말지. 나뿐이 아니네. 글을 쓰는 사람들, 한치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게 돼 있어. 요즘엔 더하지 않나? 생각이 잘할 틈을 주지 않잖아.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나와. 이름 몰라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다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머리로 생각한다네. 책 주세요, 책. 오늘 이혜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상의 언어를 통찰력 있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혜령 선생님이 어렸을 적의 모습이 떠올라서 약간 울컥울컥 하면서 이 책을 먹어봤습니다. 이혜령 교수님과 더 많은 시간 이 세상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정말 제가 살아있는 한 두고두고 이분을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혜령 교수님의 이런 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감동과 위안과 또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교수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소장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